드넓은 바다 위로 곱게 수를 놓듯 어우러진 섬들. 그 중심에 다도해의 심장 통영이 있습니다. 통영은 위대한 역사의 땅입니다. 여기가 삼도 수군 통제영, 세자로 줄이면 통제영, 두자로 줄이면 통영. 구국의 역사와 천혜의 자연을 두루 품은 곳. 산에도 올라오고 바다도 볼 수 있으니까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너무 좋은데요. 풍요로운 바다의 도시 통영엔 오랜 세월 이어져온 그립고도 정겨운 맛도 있습니다. 통영 하면은 이제 먹거리로서는 충무김밥이 먼저 떠오르고, 담백하고도 매콤 쫄깃한 통영의 맛. 달달한 꿀빵도 빠질 순 없겠죠. 위에다가 물엿을 입혀가지고 깨를 뿌리면 자연스럽게 꿀빵이란 이름이 그렇게 붙여졌고, 통영 꿀빵이라는 지역 명물이 탄생하지 않았나 싶어요. 발길 닿는 곳마다 풍성한 이야기가 가득한 통영으로 떠나보시죠. 오늘은 한반도의 남쪽 끝자락 한려수도의 중심에 자리한 경상남도 통영으로 가볼까요? 한국의 나폴리, 바다의 땅 모두 통영을 일컫는 별칭인데요. 사실 통영하면 빠질 수 없는 인물이 있죠. 바로 충무공 이순신 장군. 통영 토박이로 이순신 장군의 호국 정신을 잇는 문화 활동에 전념해온 류태수 씨. 아니 그런데 직업이 또 있으시다고요? 제 직업이 사진가입니다. 사진가 집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그 인연이 돼가지고 대학도 사진대학을 갔고 늘 사진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 고향 통영은 내가 기록으로 남겨놔야 될 의무가 있다 싶어서 계속 찍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고향 통영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왔는데요. 스물여덟 살의 첫 사진전을 연 류태수 씨. 평생 고향 통영을 기록해온 아버지처럼 어느새 같은 곳을 바라보며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데요. 그의 사진 속엔 무수한 통영의 풍경들이 담겨 있죠. 그런데 흔히 본 이순신 장군 동상과는 좀 다른 것 같죠? 첫째 다른 게 이제 손 모양이 다르죠. 한산 해전이 일어났던 한산 대첩이 일어났던 바다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다음에 칼은 왼손으로 파지를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고. 통영은 전라, 경상, 충청도, 삼도 수군을 총괄하는 통제영이 있던 곳이죠. 여기가 삼도 수군 통제영, 세자로 줄이면 통제영, 두자로 줄이면 통영. 그래서 이 지명의 통영의 지명은 이순신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통영의 지명은 초대 삼도 수군 통제사였으니까. 통영의 옛 지명이었던 충무 역시 충무공 이순신에서 따온 말이라고 합니다. 이순신은 통영 한산도로 통제영을 옮겼고 이후 다시 세워진 곳이 이 자리입니다. 세병관은 통제영의 중심인데요. 제6대 통제사 이경준 통제사가 이곳 옛 지명이 두룡포입니다. 이곳 두룡포의 통제영지를 마련합니다. 그때부터서 293년간 이곳이 삼도 수군 통제영으로서 수군의 역할, 해군의 역할로서 우리나라 해상을 방어하는 그러한 기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세병관이 홀로 남아 과거의 위용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자, 통영의 유래도 알았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통영을 좀 둘러볼까요? 아니 근데 이게 뭡니까? 케이블카입니까? 통영을 아시려면은 미륵산 정상에 올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미륵산 올라가기 위해서 지금 케이블카를 타야죠. 미륵산은 걸어서 올라도 힘든 산은 아니지만 케이블카를 타고 오르면 특별한 선물을 만날 수 있다네요. 한번 보세요. 네, 지금부터 벌써 통영의 그 시가지가 보이는 그 아름다움이 쫙 이렇게 보이죠. 네. 미륵산 정상은 사진 작업하는 지역에 그 촬영 장소를 제공해 주는 천혜의 곳이다. 저는 항상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케이블카로 약 10분이면 통영을 대표하는 미륵산 정상 부위에 닿을 수 있습니다. 3월 하순경 되면은 진달래가 많이 피겠네요. 예, 미륵산은 진달래산이에요. 이게 전부 진달래입니다. 이게. 해마다 진홍빛 저고리를 곱게 입는 미륵산은 귀한 야생화도 보물로 품고 있습니다. 드디어 해발 461m 미륵산 정상에 닿았습니다. 바다의 땅, 통영의 진면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미륵산. 이게 대마도가 보여요. 이쪽이 동쪽입니다. 그다음에 이쪽에는 오늘은 아스름하게만 보입니다. 여수, 돌산도, 남해, 저 멀리 사천까지 보이고 여기서는 또 지리산도 보이고 특히 일몰일출 해 뜬 것과 해 지는 것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 자연의 장관을 카메라에 담기 위해 케이블카가 생기기 전부터 수도 없이 이 산을 오르내렸다고 합니다. 심지어 매일 오르기 위해 스스로 미륵산의 문화해설사로 활동하기도 했다는군요. 통영은 위대한 역사의 땅입니다. 한산대첩이 어디서 일어났는가?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바로 이 바다입니다. 여기에 저기 저 배들 이렇게 가고 있나 하나 둘 세 척 있나 바로 여기에서 한산대첩이 일어났습니다. 저기 73척까지 와가지고 53척 이 바다에서 객심당하고 우리는 58척이 출전해가지고 한 척도 손실이 없어요. 전부 다가 역사적인 곳이 전부 보이는 곳이 바로 미륵산 정상 이곳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봤을 때랑 또 이렇게 역사 설명을 이렇게 해주시고 저희 보는 게 아무래도 보는 시야도 그렇고 또 많은 관심도 생기고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한산도 잘 발견하네요. 산에도 올라오고 바다도 볼 수 있으니까 정말 케이블카 많이 타봤는데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너무 좋은데요. 통영은 아름다운 땅입니다. 더하여 역사의 땅입니다. 나라를 지켜낸 위대한 땅입니다. 항상 이렇게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저는 사진가로서 이 미륵산이 내 고향에 있다는 것을 크나큰 행운으로 생각하면서 늘 이렇게 이곳에 올라와서 사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고로 통영 사람들은 미륵산의 빼어난 산세 덕분에 통영에 예술적인 기운이 가득하다고 믿고 있을 정도라네요. 이처럼 역사가 숨쉬는 고장 통영에는 외지인들이 통영에 오면 가장 먼저 찾게 되는 곳이 있습니다. 간구 안이라 불리는 통영항인데요. 현재는 시민들의 휴식처지만 조선시대엔 천혜의 요새였다는군요. 이 강구라는 뜻이 사진에 보면은 물길이 와 닿는 곳, 배들이 다니는 곳, 그래서 안은 그 안쪽에서 맨 안쪽에 있다. 그래서 강구안이라고 하는데 통제영 시절에는 거북선과 판옥선을 정박했던 곳이라서 병선마당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근대에 이르러 부산과 여수를 오가는 여객선이 닿던 관문이 되었죠.
여기가 여객선 터미널이었습니다. 여객선을 타고 다니는 사람들을 상대로 김밥이 많이 팔렸어요. 그래서 그 김밥이 충무김밥이라고 그렇게 하죠. 지금도 강관엔 통영의 옛 지명 충무를 붙인 충무김밥 집들이 하하 즐비한데요. 대체로 광복 이후에 만들어진 음식으로 여겨지는 오랜 세월 이어져온 맛이죠. 충무라는 지역에서 이제 유명해져서 알려진 김밥이 아닌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워낙 유명한 음식이어가지고 서울에서만 먹어봤었는데 와서 먹으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음식 자체는 단촐합니다. 흰 쌀밥을 작은 김에 말아서 무김치와 오징어 무침 등을 곁들여 먹는 것이죠. 이게 1950년대 여기 이 자리에 여객선 터미널 모습입니다. 1950년대 말의 그 모습, 여객선 내리고 타고 하는 그런 모습 그 사진입니다. 그 당시에는 전부 노점에서 다 팔았습니다. 노점 팔았고 여객선 안에서 팔았고. 할머니가 이제 나무 모반에 해가지고 딱밥을 덮어가지고 저 여객선 객선마다 이제 배가 닿으면 객선에 가서 이제 팔고 뱃사람 살대로 많이 하니까 흔히 해갖고 팔다리. 이곳 역시 초창기 뱃머리에서 김밥을 팔았던 가게중 한 곳인데요. 시어머니로부터 가업을 물려받아 25년째 충무김밥을 팔고 있는 황점숙 사장님. 통영의 향토 음식을 잇는다는 자부심 하나로 버텨온 세월입니다. 우리 충무김밥은 요 먹을 수 있는 그 비법을 아는가 모르겠다만은 요 꼴뚜기 하나, 또 오징어 하나, 또 오뎅 하나, 요 홍합 있네, 홍합 한 개. 그래 요 이제 김치하고 찍든지 이래가지고 김밥 찍고 이래가지고 드시는 이 방법이거든요. 먹을 수 있는 게. 그래 이래 자시면 맛있어요. 그래가지고 깍두기 자시고 그러면 삼위일체가 되어 맛있어요. 세 가지 맛을 내면서. 사장님 추천 맛 어째 입에 마십니까? 맛있네요. 아삭아삭하고 저 처음이거든요. 그래 옛날 정동 방식이 이대로입니다. 옛날 그때부터 내려온 게 이제 주꾸미 대신에 꼴뚜기로 쓰고 꼴뚜기로 홍합은 그대로. 네. 또 보니까 무청? 무청으로 지락국 끓이고. 시락국 끓인다 하고. 근데 와서 막상 먹어보니까 맛있네. 꼴뚜기 같은 이거 좀 특이하고. 지금 정신자 참새 방앗간처럼 드나드는 단골 손님도 많은데요. 포항에서 여기 올 때마다 남해하고 통영 쪽으로 올 때마다 와서 매번 사서 가요. 우리 아저씨가 꼴뚜기를 좋아해요. 꼴뚜기 집어 먹는 거 그거 하고 그런 거 때문에 시락국도 맛있고 그래서 왔어요. 소박한 충무김밥이 이토록 오랫동안 전국구로 사랑받는 이유가 대체 뭘까요? 처음에는 주먹밥으로 시작해서 팔기 시작한 게 김이 나다 보니까 손가락끼리만큼 입에 딱 먹을 수 있게끔 잘라가 밥을 말아가 팔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김을 6등분을 해가지고 이제 밥을 싸서 이제 그때부터 지금까지 밥은 그대로 유지해 내려가고 있고 이제 해산물은 없어지다 보니까 이제 쭈꾸미가 없고 홍합도 없어지고 이제 오징어 그런 대용으로 전부 다 오징어 오뎅만 나가는데 저희 집에만 유일하게 꼴뚜기하고 홍합하고 쭈꾸미하고 오뎅하고 그렇게 4가지가 나가고 있지. 강렬한 양념 맛의 오징어 무침에 활용점정, 시락국이 더해져야 말 그대로 진정한 충무김밥의 완성이죠. 거기에 또 한 가지 김밥 맛을 좌우하는 게 있는데요. 올또 뭐 겨울 음식이 이렇게 싱싱하죠. 이 음식이 굉장히 맛있는 거예요. 이 위에 푸른 부분이 많은 게 무가 달고 맛있어. 그래 이 올동을 나누면 이렇게 돼.
바로 충무김밥에 곁들일 무입니다. 사가지고 쓰면 편한데 맛 자체가 다르지. 땅이 좋으니까 무가 달고 맛있잖아. 황점숙 사장님은 직접 농사지은 무로 석박지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런 자가도 얼마나 야무지게 생겼어요. 굉장히 맛있어요. 차면서 굉장히 달고 맛있다 이거. 이 보약이야. 이. 옛날엔 가을무 인삼보다 맛있다고 하던가 봐요. 무 한 조각에 잠시 꿀맛 같은 휴식. 달다. 매엽지도 않아 하고니 이거는 꿀 발라난 것처럼 달라. 쑥골. 아 이걸 어쩝니까 이걸? 잘 구부러간다. 어디까지 구부러가는 것이가. 하하. 아이고 무 다 상하겠습니다. 고된 장사와 농사일 중에도 이런 소소한 웃음과 재미가 있어 힘듦도 견딜 만한 거겠죠. 그렇게 정성껏 기른 무에 또다시 사장님의 손맛이 더해지는데요. 아니 근데 모양도 다 다르고 숭덩숭덩 아무렇게나 써시는 거 아닙니까? 요 얇은 부위는 숙성이 됐을 때 약간 새콤한 익은 부위고, 그 다음에 이쪽에는 마지막에 익은 부위고, 요 중간에 이 부위는 조금 설 익었다 싶으면서 같이 빼보면은 김치가 세 가지 맛을 내면서 한 입에 먹으면은 그게 제 맛을 느끼면서 맛있어요. 이야, 석박지의 각도에도 맛의 비밀이 있었군요. 타지에선 깍두기처럼 작게 나온다면 통영에선 크고 넓어야 제맛이라는데요. 괜찮아요? 맛있어. 젓국이 맛있어. 석박지 못지않게 맛을 좌우하는 무침은 그때그때 수산물 수급 상황에 따라 쭈꾸미부터 오징어, 홍합까지 변화해 왔는데요. 시대는 변해도 지켜가고 싶은 게 있답니다. 음식 맛 자체를 우대해서 하던 그대로 유지해 내려갔으면 좋겠고, 그 이상 더 바라는 게 없어요. 그 변함이 없이 이끌어 나가는 거. 한편 강관 거리에는 통영의 또 다른 오랜 명물이 있는데요. 통영하면 꿀빵 생각난다 이게. 달달하게 좋잖아요. 달달하게. 바로 통영의 대표 간식 꿀빵 되겠습니다. 60년 역사가 있습니다. 뱃사람들이 나가면은 며칠 동안 못 돌아오잖아요. 배를 타면. 그러면 이제 꿀빵하고 뭐 가져가면은 꿀빵은 두었다가 4-5일 두고 드셔도 되니까. 달라진 시대와 입맛에 따라 통영 꿀빵도 변화에 변화를 거듭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오랜 세월 변함없는 옛 맛을 지켜가며 여전히 통영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뭐 보기에도 참 맛있게 보이네요. 담백하고요. 달지 않고요. 입에 쫙 감기고요. 너무 맛있어요. 이 맛이 익숙해져가지고 여기로 사러 왔죠. 다른 거 안 먹습니다. 이것은 또 별미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분들 사다 드리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중앙시장에 가도 흔한데 저희는 여기 이 매장만 들려요. 여기가 원조잖아요. 사실 꿀빵은 6.25 전쟁 후 통영의 여러 제과점에서 만들어낸 전통 빵이었는데요. 2대째 그 맛을 이어가고 있는 정창엽 사장님. 저희 선친께서 당시에 나온 백은 밀가루 가지고 빵을 만들어 갖고 팔았는데 집 앞에서 가판으로 팔았거든요. 그때 여고생들이 먹고서 너무 맛있다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장사가 시작됐거든요. 그게 1963년인데
당시에 60년대, 70년대는 또 먹을거리가 부족한 시기에 이 빵 자체 안에 팥도 들어가 있고 꿀 같은 시럽이 또 발려 있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래된 맛을 대물림 중인데요. 잘 봐라. 일단은 반죽물하고 밀가루가 빨리 제대로 섞여야 되니까 뱅글뱅글 돌려주다가 너도 한번 해봐봐. 대학생인 아들 정혁 씨. 가업을 잇기 위해 기본부터 배워나가는 중입니다. 계속 하다 보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손목 놀림이나 이런 요령을 배우게 될 거야. 그걸 잘 터득해야 돼. 한 번 반죽을 시작하면 중간에 쉴 수 없는데요. 아까는 뚝뚝 떨어지는데 지금은 끊어지지 않지. 어느 정도 반죽이 다 돼가는 거야. 근데 생각보다 좀 힘도 많이 들어가고 뻑뻑해가지고 반죽 자체가 좀 나름 요령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머리로만은 절대 배울 수 없는 일. 오랜 시간과 정성을 담아 몸으로 익혀야만 비로소 지역 명물 꿀빵을 만들 수 있는데요. 한치의 오차도 넘어갈 수 없습니다. 요런 거 봐봐라. 여기 끝에 야무지게 안 됐네. 이러면 나중에 하고 밀가루 피가 골고루 교용되게 가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거 계속 할 의향이 있어요? 제가 음식 같은 거 하는 것도 원래 좀 평소에도 좋아했고 취미도 음식을 하는 거였고 그다음에 빵을 예전에도 한번 학원에 다니면서 다뤄보니까 잘 맞더라고요. 나중에도 제가 빵집을 하고 싶거든요. 나중에는 좀 더 키워가지고 다른 데로도 진출을 하는 게 목표여서 좀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기계가 좋아도 사람 손이 가야 감칠맛이 제대로 나는 꿀빵. 매일 5,000개 이상의 꿀빵이 땀과 정성으로 완성된 통영은 물론 외지에서 온 손님들도 기다립니다. 오늘은 더 빵이 까슬까슬하게 더 맛있게 된 것 같네. 한데 사이즈가 손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일정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조금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그래도 이 꿀빵이 어머니 아버지가 장사하시면서 자식 다 공부시키고 시집장가 다 보내고 그 다음에 우리도 먹고 살 수 있게끔 이렇게 참 이 꿀빵이 우리한테는 참 효자 품목이에요 보면. 저는 어디 가든지 통영 사람이라는 거를 자랑하고 다니거든요. 고향이지만 정말 나이가 들수록 내 고향이 정말 아름답고 좋은 곳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내가 꿀빵이란 음식을 만들지만 저는 작품을 만든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작품을 잘 만들어 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자랑도 하고 싶고 그 사람들이 또 맛있게 먹으면 꿀빵 정말 맛있다 이런 이야기 들을 때 그럴 때 큰 행복감을 느낍니다. 고향에 대한 자부심으로 현재를 살아가는 통영 사람들. 통영 사랑합니다. 이들이 있어 통영의 이야기는 내일도 면면이 이어질 것입니다. 유명한 협곡 있잖아요. 그랜드 캐니언. 그랜드 캐니언이 여기 와서 이 절벽을 보고 울고 갔습니다. 고등어의 고향은 욕지도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자연 환경이 좋고 많이 잡히고 잘 자라는 곳입니다. 한산도는 이제 포근하죠. 포근한 섬이죠. 배를 대놔도 걱정 안 되고 그냥 포근한 섬이죠. Who says I can't get stoned? Turn off the lights and the telephone.
Me in my house alone. Who says I can't get stoned? Who says I can't be free from all of the things that I used to be? Rewrite my history.